네, 어제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 속 일기 형식의 메모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모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휴대전화 속에 있었던 메모 형식의 글, 로스쿨, 내투자, 꿈, 물고기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거 사생활 아니냐, 이거 일기까지 꺼내서 이거 탈탈 터는 거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일기가 만약에 어떤 증거가 있다면 이거를 검찰에서 갖고 나와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저 증거 능력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저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아마 부인정하는 것 같아요, 변호인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죄 증거를 쓸 수 있는지는 법원의 저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건데,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속되면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컴퓨터를 영장을 받는데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형식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검찰은 저 증거 조사를 할 때 법정에서 제시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검찰이 왜 이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냐면은 지금 저 메모 중에 투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회수라는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정경심 씨도 그렇고 그 조국 씨도 그렇고 호링크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다. 그냥 그 간접적으로 펀드에 가입했을 뿐이다. 그런데 직접 투자를 했다면 그 공직자윤리법이 위반이 정면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증거로서 직접 본인이 투자라고 그 기록한 저 메모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 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대여금 관련된 이제 얘기가 있는데 대여금을 어떤 식으로 봐요?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법적으로 어려운 뜻이긴 한데. 제일 어렵죠. 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뭐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장은 이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검사 당신이 증명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재판장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고,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입증 못할 걸 기대하면서 피고인 입장에서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피고인이 본인들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방법을 제출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검사가 지는 거. 그거는 뭐 형사정법의 원칙과 맞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검사 당신이 입증하시오라고 말하는 어떤 그 재판장의 얘기가 법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예.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마지막 재판부였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바뀔 예정이지 않습니까? 2월 말쯤에 바뀔 예정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재판장이 무죄를 예단했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은 달아봤습니다만, 뭐, 이렇게 우리 돈 잘 크고 있죠? 하고 조모 씨, 조국 전 장관의 5천조카한테 얘기했더니,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사무실에 놀러 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장혜찬 평론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 측과 이 재판장이 마찰을 좀 빚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걸 놓고 너무 재판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뭐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검찰 같은 경우도 이게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비전형적 투자이기 때문에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민사 판례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신문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송인건 부장판사와 검찰 같은 경우는 증거 열람하는 문제부터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었고요. 검찰이 확보해서 제시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 잘 크고 있죠라는 질문을 단순히 돈 빌려준 사람한테 하는 경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우리 돈이 잘 크고 있다는 건 결국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이 돈을 맡겼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증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이게 일반적으로 민사에서는 대여로 보인다. 마치 이 금액이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발언을 재판장이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찰 측도 아마 불만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송인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해당 임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 이제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부장판사가 와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이후의 재판 전개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어떤 논리적 대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인 간의 거래일 경우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으면 이게
대여금이고 네.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게 네. 투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저 송영건 부장 얘기인데 우리가 저 송영건 부장 판사 저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송영건 부장 교체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의 그 부장 판사 얘기는 나는 킹크랩 시간을 본 거로 본다라 본인이 그 부분에서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송영건 부장 판사 얘기는 결론이 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검찰한테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검찰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면 이건 법원이 뭐에 대해서 쟁점을 삼고 있다라는 어떤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판을 어떻게 유지하면 되겠다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거든요. 저거는 이제 재판부가 성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도 이제 소송 판하다 보면 재판장이 A는 이건 것 같은데 변호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쟁점에 대한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송영건 부장판사 저 얘기를 검찰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저 얘기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투자나 대여를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원금 보장이냐 아니냐 중요하게 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되는 투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율이라는 거 있는 건데 그렇죠. 어느 정도 이율이냐 그리고 이제 수익 분배를 이게 수익이 났을 경우에 주는 거는 수익은 투자에다 주는 겁니다. 예. 이자는 그 투자받은 사람이 돈을 벌었는지 말하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또는 수익을 어떤 조건에서 지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송영건 부장판사 저 얘기는 일반적인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한테 어떤 숙제를 넘겨준 거니까 검찰이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투자라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금 보장됐지만 수익 배분 조건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자 지급을 하는 대여와는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판은행은 참 논쟁과 반박이 오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 재판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도 자세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